네,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정 연설 23분 그리고 그 앞에 장면, 뒤에 장면 다 그 빼놓지 말고 볼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23분간의 시정 연설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 가장 좀 주목한 대목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 비서관을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소리나 네. 음성 상태를 보면은 아. 어느 정도 그날 컨디션을 알 수 있는데 그거 알죠. 알죠. 네. 제가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녀왔고 뭐 국무회의, 수보회의, 뭐 각종 경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무죠. 네. 체력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다음에 좀 긴장. 이렇게 긴장이 풀린 네. 좀 체력이 떨어져 있는 네네네. 모습, 좀 피곤해 있는 모습, 네. 또 들으니까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설문을 쭉 얘기하시는데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 그리고 표현이 마지막에 기력은 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네. 진짜 좀 짠했군요. 헤비급 챔피언이 15라운드까지 뛰고 저 이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같이 다니시는 그 이제 보좌진들은 그날 그 대표회 혹은 뭐 국회의원은 그 표정만 봐도 목소리만 봐도 그 어떤 상태인지 딱 느껴지잖아요.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시간 같이 했으니까 더 잘 아니 알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느낌을. 연설문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그 얘기가 표현을 넣었어요. 그 에이펙 회담 결과로 사실은 뭐 미국하고만 회담을 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회담 결과가 매우 좋았고 또 캐나다까지 챙기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KF-20의 전투기 예산까지 얘기했어요. 맞아요. 뭐 하나 안 챙긴 게 없고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그냥 성공시키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 노력한 모습에 마지막에 정점을 국회 연설로 예산 연설로 마침을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짠했습니다. 짠했다. 네. 우리 전혜연 부원장님 어떠셨어요?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 귀에 딱 들어오는 부분? 저는 솔직히 근데 AI 대전환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많이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IT에 기반을 깔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그럼요. 강국이 될 수 없었는데 네. 주목할 점은 IT 강국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분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통찰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AI 대전환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6T를 말했어요. 네네. ITBT, NT, ET, CT, ST. ST까지 있었군요. 이 CT가 문화 콘텐츠 기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IT는 아실 거고요. 뭐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ST가 우주항공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로 뭐 윤석열 엄청 자랑했지만 그런 기반을 다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AI 강국 말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그 잡아댔는데 임기 내에 하려면 이런 거 안 해요. 하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다음 세대가 뒤처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위기의식을 담아서 대통령이 한다라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던진 화두거든요. 네. 역대 정부 중에. 네. 그래서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약간 이재명식 어떤 경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 산업으로 일어나는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하지만 모두의 경제 얘기하시는 분이 네, 네. 누가 들어간 거 역시나 이제 K컬처 투자, 네. 청년 창작자 얘기 이런 거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아까 자신 있다라는 말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그쵸. 그래서 그건 제가 있었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연설이 참 좋다. 이게 대통령 네.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펜을 잡고 같이 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뒤에 우리가 왜 노무현 대통령 서 계시고 이런 이제 화보 네네.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어쩌면 그 전날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서서 이렇게 웃고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러네요. 국회 본회의장으로 대통령님 들어가셨는데 네. 진짜 뭐 따봉 막 개선 장군 거기에 막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축구 선수가 해트트릭 하고 나서 행가리 치는 분위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다들 네. 기뻐가지고 표정들이 너무 야 좋더라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민주당이 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정말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한 이후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소수 정당까지 다 일일이 악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네. 이른바 보수 진보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 한 주 아. 슈퍼위크와 아. 시정연설이었는데 사실 과거에 보수들이 우리가 경제 더 잘하고 안보 더 잘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이번 슈퍼위크 그 정상회담 결과를 네. 보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과 네. 핵잠수함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경제도 잘하고 네. 안보도 잘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가 주장했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더 잘한다라는 걸 증명해낸 시기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같이 하는 게 뭐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네. 제가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보수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란 수계를 잘 배출합니다. 불법 계엄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합니다. 또 있잖아요. 음모론. 음모론도 잘 만들어요. 탄핵 계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그 박근혜, 지금 뭐 윤석열까지. 근데 저는 이 지도자가 이게 뭐 민주당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 김대중 대통령. 아마 80년대 그때 감옥에 계셨을 때예요. 그 영상 되게 희귀 영상인데 감옥에서 약간 그쪽 옷 입고 수의 같은 거 입고 거기 교도관한테 강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뭐 이럴 텐데 앞으로 정보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연설해요. 교도관. 딱 둘이 앉아 있어. 그럼 뭐 교도관이 어쩔 막 약간 이러고 있었을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시기였을 거잖아요. 우리도 정보통신 90년대에 와서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 한참 뒤에 대통령이 되고 그걸 결국은 초석을 다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 세대가 정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제 그래서 와 그때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막 80년대라서 약간 장면도 흑백인가 그랬었거든요. 그 영상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네.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선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고 있어요. 서류에.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초속, 네. 그다음에 벤처 기업품, 네. 뭐 카카오톡, 네. 네이버 네. 이런 초속들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놨다고 봐야죠. 그 초석 위에 저희가 IT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그 AI 대전환의 시대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다. 근데 저는요 사실 누구를 선출하냐, 네. 채용하냐에 따라서 기업도 달라지고 회사도 네.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잘 뽑았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알아서 일 잘 해줄 건데 뭔 걱정을 합니까? 네. 전 전대현 부회장님 아까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 같아요. 보수 진보 경계를 완전 허물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해서 엄청 욕먹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 문화 개방한 게 김대중 대통령 맞죠? 네, 근데 처음에. 그 당시 이제 박지원 장관을 제가 네. 여러 번 얘기 들어보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CT의 개념을 얘기하시길래 본인은 깜짝 놀랐다. 어떤 개념? CT, 컬처, CT 개념. 콘텐츠. 어. 그래서 본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가적 지도자의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리고 바이오, BT, IT 이런 거 다 김대중 대통령 때로 우주항공 기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임기 내에 성과가 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내 임기 1년 안에 반짝해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전환할 부분은 전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봐야 되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최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 심리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든가 기업이 어떻게 지금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니 소비 심리 살아나고 있다는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대요. 계속.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혹시 바라나 그러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문화를 개방해서 이 김대중과 뭔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FTA를 추진해가지고 진보 진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약간 엇갈리죠. 오히려 보수 쪽은 그건 또 칭찬하고 일부 진보 진영은 핵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평화로 외교로 해야지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참 나쁘게 말하면 뒤엉켜 있는데 좋게 말하면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좀 보수 정당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보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추진했다 그럼 다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안 갈 거야. 무조건 안 해. 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워요. 네. 전임 정권이 했던 사업이라도 잘 보고 괜찮은 사업이면 더 키워서 성장시켜서 내 정책으로 만들어서 네.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사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윤석열 그 전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봤을 때 뭐 믿업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 허가를 안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잘 키우고 있잖아요. 네. 아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떤 고양이든 뭔 상관입니까? 얼룩방이든 네.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위산업 키워서 우리 국가 부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고용 창출 네.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네. 그것도 이어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보수는 진보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다 반대로 하려는 일단 그런 버리고 좀 시작하니까. 잘못된 그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정권도 빼앗겼다. 탄핵도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에이펙을 바라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배가 아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성과가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성원석 원내대표였습니까? 그 찾고 찾아서 내놓은 단어가 빈수레. 되게 예쁜 표현이죠. 나름 그쪽 입장에서 뭐 맨날 전쟁, 뭐 이제부터 파국 이러다가 갑자기 빈수레 이러니까 정말 억지로 골랐구나 저 단어 이런 수레가 가득 차갖고 지금 바퀴가 그냥 터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애쓰셨다 빈수레라는 단어 찾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어쨌든 에이펙 정도 했었으면 이렇게 성과가 있었으면은 뭐 칭찬은 못 해줘도 그냥 앉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입구부터 막아선 거잖아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꺼져라 얘기하고 그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요즘 보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탄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지금 너무 자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되게 이제 어제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일 때 칭찬할 부분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했었는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생트집을 잡고 본다. 무조건 발목 잡게 하고 본다인데 특히 꺼져란 단어를 들어봤을 때 와 이건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는 죽었다. 더 이상. 과거에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은요 소장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못 쓰는데 이제는 아예 초선들이 혹시 나서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요즘 네. 국민의힘 초선부터 중진 나경원 의원까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와 초선부터 중진까지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 최소한 정당으로서 지켜야 될 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배가 아프다 하더라도 네. 이게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잘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격지심, 놀부심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용호 의원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권성동 구속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추경호는 지금 구속영장 그 영장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당 전체 한마디로 당이 해산될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제의 모습은 두 가지 부분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보이콧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명분이라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강경투쟁을 하겠다. 네. 그런데 추경호가 뭔 짓을 했습니까? 당일날. 저는요 죄질로 보면 권성동이 훨씬 양질이라고 봐요. 그냥 개인 비리 해먹고 돈 받고 절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비리지. 추경호는요 사실은 국민의힘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 사람이에요. 네. 자 국회의원이 난리가 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불법 계엄이 터졌으면 국회에 가서 민의의 전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이 사람 때문에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다 갔다. 아니 어디로 갔습니까? 당사로 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라 그래요? 그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군이 무서워서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국회를 지켰는데 네. 이 자들은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당사로 도망갔다. 전 항상 지금 10개월 동안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도 서강대교에 차 세워놓고 슬리퍼 신고 네. 그 뭐야 추운 날. 수면 바지 입고 와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계엄군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게 추경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반역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보호하려고 네. 보이콧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가. 네. 지금 우리가 보수의 본산인 경북 경주에 가서 얼마나 이 경주의 문화, 신라의 문화, 신라 근간 얼마나 그냥 국위선양을 했어요. 네.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오니까 그 침묵시 좋다 이거야. 그걸 할 수 있다. 범죄자 꺼져라? 아니 이게 그냥 공손하게 절을 하는 사람한테 범죄자 이게 보수의 품격입니까? 저는 어제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내란 수계를 배출할 만한 정당이다. 배출할 만한 저는 정당이다. 그런 생각뿐이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급하죠 마음이. 정당이 해산될까 급할 수 있다고 네네네. 생각. 남 보는 눈을 의식을 해야지 국회의원이 표를 네.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제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저런 워딩이나 어제 분위기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에서 그 정광훈 씨나 뭐 그런 분들 시위할 때 나오는 그런 언사들, 태도들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국회 본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참담하더라고요.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좀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독특한 거? 첫 번째는 이제 내란 수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찾아갔으니까요. 이 와중에 면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거 좀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내란 수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상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복. 지난번에 이제 한복 입자라는 거는 우리가 에이펙 앞두고 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자 이런 맞아요. 의미인데 그날도 상복 그날도 상복 입어가지고 입었네. 이게 제가 보니까 보수 종편에서조차 뭐 이거 좀 투쟁할 만한 걸 투쟁해야지 이 와중에 상복 입고 나오냐 이런 것 같고 세 번째로 뭘 좋아하시냐 보니까 길거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길거리 좋아하고. 네. 왜냐 국회에서 해봤자 뭐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뭐 안 써주니까. 국회에서 사실 야당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정말 팩트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잘하던가 법안을 잘 내던가 연설을 정말 신금을 올리는 걸 해야 된다고 못하니까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란 수계라든가 상복이라든가 길거리 이런 거 좋아하시다가 진짜 황교안 대표 때처럼 네.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황교안 전 대표님 지금도 거리를 돌아다니신데 장동혁 대표님이 좀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번 주부터라도 당장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다시요. 시작하면 장애집은 꾸준히 해야 돼. 한두 번은 효과가 없어. 일회성으로 안 된다. 그냥 계속 해야죠. 와, 이런 내란 속에 풀려날 때까지 무죄 박멸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예,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네, 아니, 알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내란 속에 풀려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댓글에 그 있더라고요. 장동혁의 미래는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죠. 네, 지금 또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재판이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엊그저께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네, 저희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네.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왕왕 하죠.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합니다.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냥 국민의힘 일개 의원이 아니라 저분이 대변인이라면서요. 그럼 저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말 그대로 대변인이잖아요. 우리 대변인 계시고. 와, 이거 실화예요. 저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근데
그 부부 싸움 할 때도 너 그럼 정말 죽는다 이거 근데 두 분이 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도 아니지 한 명은 않을까. 당시 대통령, 군 통수권자, 네. 한 분은 사령관. 근데 이 사령관 평생에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네. 가뜩이나 윤석열이 싫어한다고 소문난 한동훈 잡아와 내가 총 쏴줘 이걸 농담으로 듣는다고요? 어떻게 농담으로 듣습니까? 더군다나 네. 그날 군인의 날이었어요. 군인들이 군기 그러니까요. 바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툭하면 군인들 끌어내서 뭐 이렇게 쇼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군인들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곽정은 사령관이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이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술에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한 게 진짜 저는 좀 격한 패로 한 방 먹인 거죠. 너나 술 먹고 해볼래야지 군인들은 안 그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한 당의 대변인이 하시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 곽종군 전 특수사령관 특수전 사령관과 네. 윤석열은 부부가 아닙니다. 군 통수권자와 사령관이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영상을 조금 이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윤석열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은 약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의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그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멀쩡했다라는 거야, 내가 만취했다는 거야, 우리 모두 만취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네. 재판에 꼭 임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했는데 네.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니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 부끄러워. 소맥이 뭡니까? 소맥이 그리고 뭐 한 잔 돌리고 야 이거 진짜 품격이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네. 여러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런 얘기까지 해야겠습니까? 아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국격이 팍팍 떨어집니다. 아 진짜 아니 한쪽에서는 에이펙으로 전 세계에서 다시 이제 부상하는 그런 국면을 맞은 이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잖아요. 소맥 말아먹고 있던 사람.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잘하는 게 술 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하는 일단 일이 그냥 술 마시는 상대방을 거니까. 제압하는 건 술로 제압하겠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군 통수권자가 그것도 분단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아. 군인의 날에 10잔 20잔씩 폭탄주를 돌렸다는 말 자체가 이 말을 듣는 현장의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죠. 정말 우리 김지혜 대변인이 말씀처럼 아무리 재판에서 상대방의 증언이 술 취해서 잘 정확하지 않다는 거 공격을 하려고 해도 도를 넘은 거다. 그래서 곽종군 찍어 날리다가 윤석열 자멸했다. 한마디로 얘기 되고요. 참 보는 국민들을 씁쓸하게 하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얘기 듣던 조갑재 대표께서 너무 열이 받으셔가지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나 봅니다. 아, 조갑재 대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라는 것 아닙니까? 음주 습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한 원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어떤 뭐 좋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음주 습관과 결합이 된 발작적 계엄이었다. 망상적 계엄이었다. 그가 있었다는 망상에다가 격정적인 반응. 그래서 한동훈 등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말까지도 나올 수 있었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탄주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겠고 군대 간 사람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말이죠. 군인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얼마나 총을 드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군대 안 가본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발작적 계엄이었다, 망상적 계엄이었다 이 대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저 문장. 군인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군대 안 가본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딕 체니 전 부통령, 아들 부시 때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워낙 이제 심장 쪽도 그렇고 몸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군대 안 갔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하고 전쟁 현장에 자주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계속 회피한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네.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집안의 특수항으로 군대를 못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군대를 아니죠. 못 간 네. 이제 혹은 안 간 모든 네.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군 통수권자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실력이 없다 보니 술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했고 본인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 윤석열 관련한 방송을 보다가 아니 믿음, 소망, 사랑도 아니고 네. 음주, 망상, 분노 3종 세트를 갖췄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데 네. 전 이게 윤석열의 일종의 자격지심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는데 네. 양쪽 모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대선 주자가 서 대통령이 됐는데 네. 제가 알기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어떻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라앉아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에 가면은 김건희한테 기가 주고 국회에 갔더니 자기 부하였던 한동훈이 당대표 하면서 말을 안 듣고 말이 앙떠안했다 어쩌고 이런 말이 들어. 네.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로 어떻게 정치 생명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안 주고 뭐 이 마음대로 다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계엄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조금 지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술로 인한 계엄이라고 보기엔 너무 준비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12월에 계엄이 터졌는데 곽종은 사령관 얘기 들었던 총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10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윤석열의 술에 의한 돌발적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월에 그 여인형인가요? 뭐 여러 명하고 그렇죠. 만찬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저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런 것 측근들, 같아요. 가스라이팅 할 대상들, 그 실제로 계엄을 저지를 그 실무 장군들을 소수 불러 모아놓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 네. 자기의 불만을 투영시키고 그리고 저 장군들도 그 민주공화국의 장군들인데 한두 번 설득한다고 저런 짓 했겠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회합을 통해서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 사람 해서 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사법 귀족으로 무소불위의 그냥 대한민국의 금쪽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안 잡혀갔던 거야 여태까지 검사로서 검찰들은 그냥 그렇죠. 네. 자기 처가도 아니 사기를 맞았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돈을 벌고 동업자는 감옥에 가.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정말 법을 이용해서 법비로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귀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네. 일반 법광정이나 여론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작 대통령이 되면은 검사 때보다 더 많은 권한 네. 그리고 더 많은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여론에 집중파를 먹고 자꾸 너 머리 나쁘다. 네. 너 능력 없다. 당신 와이프 왜 그러냐. 이렇게 네.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디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이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졌고 저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대통령 권한을 준 것은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에게 진짜 기관당 총을 준 거랑 똑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었고 이 기관당 총이 근데 똑똑해. 어린아이가 이렇게 당겼을 때 안 움직인 거죠. 정말 우리 국민들, 군인들이 훌륭하니까 불상사가 없었던 거지 저자들은요. 저도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반국가 세력 하길래 뭐 저 사람이 좀 모자른가 보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저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좀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해내잖아요. 계엄을 막 헬기가 타고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저러고 다니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 총을 들고 국회에 쳐들어왔었잖아요. 군인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구끼리 농담하는데도 저런 얘기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실제 총 얘기 나왔고 칼 얘기도 나왔잖아요. 경호처한테 칼이라도 뭐 쓸 수 없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 국면에. 이게 곽종원 사령관에 대한 재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문짝을 부숴서라도 네, 의원들을 그렇죠. 끌어내라. 네, 네. 이런 맥락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총을 쏴서라도. 근데 그 와중에 친구끼리 농담할 수 있다, 죽인다 이런 말 한다. 이게 맥락을 알고도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들 참 극한 직업이다. 근데 아무리 극한 직업을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준호 대변인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증한 인증 대변인이에요. 아, 인증 대변인이에요? 특별히 인증해서 이 사람은 아. 국민의힘을 대변한다고 특별히 인증한 대변인인데다가 사실 저런 얘기를 제가 사실 뭐 많은 대담 프로에서 같은 상대편으로 만났거든요. 아, 네. 1년 내내 저런 얘기 하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새롭지 근데 않군요. 뭐 라디오 프로가 제대로 잡아갖고 했지 저런 얘기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고 다닐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아니 한 서너 달 동안 한 넉 달 동안 재판의 모습을 안 보이던 윤석열이 왜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재판에 나오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잘 보시면 곽종근 사령관이 정말 중요한 증인입니다. 증인이니까? 네, 증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발언은 국회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라도 어떻게 저 사람을 진압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네. 곽종근 사령관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에 숨겨져 있던 그 한동훈 총을 쏴서라도 어쩌고 발언까지 나왔으니까 실패한 전략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술도 마시고 친했으니까 어떻게 좀 회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회유성 했는데 발언이었어요. 네. 네, 회유하려다가 자폭한 꼴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봐요. 나오는 물론 우리 전 부원장님 얘기한 요인도 있을 거예요. 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조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 이거죠. 아, 정치적으로 본인이 요때쯤 내가 나가가지고 우리 윤 어게인 세력을 규합을 하면 국민의힘에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늪으로 빠졌습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시간이었고요.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